지난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아동 비율이 예년보다 낮아 올해 플루 시즌은 더욱 위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저지 대다수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13일 새벽 뉴욕시 일원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일부 지역의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 like to share information as both a doctor and a mom. What we understand of the illness has changed so much with time, and as parents, it's been so hard to keep up with all this information. My name is Edith Bracho Sanchez. I am a pediatrician and a new mom. I have a 9-month-old at home, and I work here in beautiful New York City. Given what I know as a pediatrician and a mom right now about how serious COVID-19 can be in kids, I need to protect my baby. For me, that means vaccinating him against COVID-19. And anyone who asks me what they should do, I always tell them, I don't even hesitate, vaccinate your child. I'm a pediatrician and I'm a new mama, and I am getting my baby vaccinated against COVID-1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아동 비율이 예년보다 낮아 올해 플루 시즌은 더욱 위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과 독감 증상은 구분이 어려워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아과학회는 지난해 거의 절반 이상의 영유아가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에서 2022 플루 시즌 독감 백신 접종률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까지 영유아들이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의 데이빗 브론스타인 의사는 우리는 이번 해 높은 독감 예방 접종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기존에 면역력 없는 사람들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브론스타인 의사는 현재 시중에 영유아를 위해 출시된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할 수 있다며 두 주사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학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무방비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뉴저지 대다수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12일 필머피 주지사는 버나드 타운십의 리치아이 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2에서 2023 회계년도에 로컬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전년보다 6억 5천 달러 늘어난 99억 달러에 달한다. 공교육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어느 때보다 많다며 지난 2018년 주지사 첫 취임 이후 각 로컬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18억 달러나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교육국에 따르면 대다수 한인 학군들도 전년보다 주정부 지원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버 엣지와 오라델 지역의 통합 중고교 학군인 리버델 학군의 경우 전년보다 주정부 지원금이 45%나 증가했습니다. 또 대표적 한인 밀집 학군으로 꼽히는 레오니아는 주정부 지원금이 전년보다 29.5% 증가했습니다. 최대 한인 밀집 학군으로 꼽히는 포트리와 팰리세이즈 팍은 주정부 지원금이 전년보다 각각 18.6%와 6.2% 증가했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3, 4세 대상 무상 프리킨더가든 지원금도 9억 5천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무상 프리킨더가든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곳은 펠팍 등 총 209개 학군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주 전체에서 약 7만 명의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머피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13일 새벽 뉴욕시 일원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일부 지역의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날 폭우로 인해 퀸즈와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저지대 주택가와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퀸즈 우드사이드와 와이스톤 등
지난해 아이다 피해가 집중됐던 퀸즈 지역 반지하 주택가에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드사이즈 소재의 한 반지하 주택에는 6피트가 넘는 빗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쳤고 와이스톤 소재의 한 반지하 주택과 주차장 등에도 5피트가 넘는 빗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반지하 주택의 한 세입자는 비상경보가 아닌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대피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바닥에 물기가 느껴졌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로 침수 역시 심각했는데 이날 새벽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와 크로스아일랜드 파크웨이,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 등 주요 고속도로들이 폭우로 일시 폐쇄됐습니다. 대중교통도 폭우로 중단 혹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A에 따르면 CLR 열차는 중단되거나 부분적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또한 퀸즈와 브루클린 수천 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고 코네디스는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 등 22명이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대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 또는 졸업자들에게 $10,000까지 부채를 탕감해 줄 경우 납세자들이 총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조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며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출자 16에서 17%의 부담을 탕감하기 위해 대다수의 미국인 납세자들이 이를 갚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이와 함께 이미 학자금 부채를 모두 갚은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탕감 계획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자의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20,000까지를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연간 소득 개인 $125만 5천, 부부 합산 $250만 미만인데 특히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0,000까지 탕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예산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2일 뉴욕시경과 교육국 등 산하기관에 대해 올해 예산 집행을 3%씩 줄이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뉴욕시 모든 공기관은 이달 말까지 올 회계년도 예산 지출을 3%씩 줄이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절감 방법의 직원 회고나 벌금 징수 확대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올 회계년도 예산이 145억 달러로 뉴욕시 각 기관 중 가장 예산이 많은 뉴욕시 교육국은 약 4억 4천만 달러를 줄여야 하며 예산이 52억 달러인 뉴욕시경은 1억 6천만 달러 상당을 절약해야 합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뉴욕시경은 흑인 인권운동 등에 따라 이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줄일 경우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시 교육국도 콩나물 학급을 해소하라는 주지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아시안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1년 가구 수입 현황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 784달러이며 아시안 가구의 중위소득은 10만 1,418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30% 정도 많았습니다. 반면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만 8,297달러로 아시안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연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비율은 아시안의 21%에 달했지만 흑인은 5.7%로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년간 4,400여 달러 증가에 그친 반면 아시안 가구 중위소득은 같은 기간 2만 2천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이 밖에 히스패닉 가구의 중위소득은 5만 7,981달러로 흑인보다 높았으며 백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 7,999달러로 연소득 20만 달러가 넘는 비율은 13.3%였습니다. 즉 인종별 중위소득은 아시안이 가장 높았고 백인, 히스패닉, 흑인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다시 한번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성공 축하 행사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의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비율이 3배로 늘어날 것이며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당분간 현실화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연설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배터리는 물론 바이오에 대해서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각종 혜택을 지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어제 뉴욕주 법원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과 자신을 수사한 특별수사관인 준김 및 앤 클라크 변호사 등에 대한 48페이지 분량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민주당 동료 당원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수사 결과를 발표, 나를 깎아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오모 전 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잘못된 수사를 통해 나를 기소한 뒤 주지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었다. 잠시 뒤 출마를 번복했지만 제임스 총장의 주지사 출마는 수사가 정치적 음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검찰총장 측은 제임스 검찰총장, 수사를 담당한 준김 변호사 및 앤 클라크 변호사 모두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했으며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뒤 스스로 사퇴했었다. 뉴욕주는 이런 추잡한 사건을 종결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독립적인 특별수사관을 임명, 수사한 결과 쿠오모 전 주지사가 뉴욕주 여성 공무원 12명을 성추행했다고 발표했으며 발표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해 8월 쿠오모 전 주지사는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핵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한 한층 강화된 억제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2차 확장 억제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 차관이 참석해 북핵 억제 전략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장 억제 회의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시작돼 두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단됐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세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 도발 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미사일 방어망 전력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 등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을 한국 측에 직접 보여주는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Certainly, when it comes to nuclear deterrence, we have a tried and true policy and process, which includes working very closely with our international allies. 앞서 열렸던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라는 점이 예고됐던 만큼 한층 강화된 억제 전략이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수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조문객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조문을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무려 75만 명이 런던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을 실은 운구행렬이 버킹엄궁으로 들어섭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여왕을 배웅하기 위해 찾은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제 성 자일스 대성당에 안치돼 일반에 공개됐던 여왕의 관은 현지 시간 어제 저녁 수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여왕의 관은 버킹엄궁에 안치됐다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부터는 나흘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돼 일반에 공개됩니다. 공개 하루 전인 어제부터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는 여왕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She always, put her duty first before her family, most of the time, which is something very hard. I don't know whether I could ever do that. 조문을 위해 전 세계에서 75만 명이 런던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여왕의 관을 직접 보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1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왕의 국장은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제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하자 원달러 환율이 폭등, 13년 5개월 만에 1,390원을 뚫고 장중 한때 1,3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뉴욕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대거 뉴욕을 찾아 부산 엑스포 유치 행사 등을 개최합니다. 제77차 유엔 총회가 어제 개막돼 오는 27일까지 계속됨에 따라 뉴욕시경이 유엔 본부를 비롯한 맨해튼 일대 곳곳의 교통을 통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루인스키의 스캔들을 조사, 탄핵 소추를 담당했던 특별검사 케네스 스타가 어제 76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연방검찰의 수사를 영국 정부가 방해했다고 제프리 버먼 전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이 어제 출판된 회고록에서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DC 최대의 아시안 범죄 조직 레크리스 타이거스의 살인사건과 관련 26세 한인 남성 유씨 등 3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반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사저 옆집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뉴저지 주경찰이 머피 주지사의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 윌리엄 페일리 전 CBS 방송회장이 기부한 피카소 및 로댕 등의 거장의 작품 29점을 소도미 경매를 통해 매각, 디지털 전시 시스템 구축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